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최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드리게 될 내용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최초의 발제 자료를 요청받을 때 쟁점들도 쟁점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깔고 그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혹은 시군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관련돼서 지역 안에 혹은 정책 영역 안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의원님들이나 현장의 활동가나 주민분들이 와 계시지만 앞부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필요성이나 제도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방향성 차원에서 어떻게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협업해 나갈 것이냐, 만들어 나갈 것이냐, 제도적인 틀들은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최대한 토론자분들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현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도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들은 꾸준히 있어왔고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라는 공간 안에서 분권에 대한 논의들이 가장 크게 꽃피우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단체 자치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중앙이나 중앙의 권한들을,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어떻게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로 옮겨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지방분권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권한을 나누고 그 권한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그 주민자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활 속에서 접하고 사용하고 방향성으로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학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의 의견이 가지는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지역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미진했는데 아마 최근에 말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여러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제일 1번 과제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라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제도 동향들을 살펴보면 사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범실시 근거들이 이루어졌고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들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틀거리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앞에서 축사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좀 빠지는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개정안이라든가 별도 입법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에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은 지금 잠깐 한 템포 더뎌져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척될 수밖에 없는 큰 정책적 흐름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왜 추진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지역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 조직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 지역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누구나 인정해 왔지만 그것이 제도권 안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주민들의 대표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 도의원님들처럼 혹은 선출된 단체장처럼 어떤 권한을, 제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꼭 선거라는 제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조에서 동장들이, 읍면 동장들이 위임하던, 그러니까 임명하던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그것들을 임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하면 거기들에서 공개 추첨이라는 굉장히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학습 시간에 이수라는 기본적인 의무감을 부여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있고 이 지역 안에도 다양한 공동체 조직, 다양한 주민 조직, 주민 모임, 시민사회 단체, 공적 모임들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적인 창구로서 특정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무언가를 논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기존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 더 공적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읍면동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총회라든가 분과위원회 구조를 통해서 지역 조직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자치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자체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근거해서 그 안에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 과정의 대표성이었다라면 이번은 운영 과정상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자치성,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높아진 자치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이 자치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어떤 공적 지원의 근거들이 마련되고 마을 계획이나 주민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의 일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얘기하자면 전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제도적인 틀이 끊임없이 움직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절차와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주민 참여가 개방적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종착역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읍면동단위의 생활권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조례화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근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여러 교육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소명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자체 조례들을 분석해 보면 구체적인 이런 대표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이 상당 부분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산,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몇 개 전환했어요. 이런 양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가치, 제도적인 기준들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특히 광역 차원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광역 차원에서는 시군이나 개별 읍면동 단위에서 이런 제도적인 지향성들이나 방향성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혹은 이행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가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민주성, 그리고 자치 권한에 대한 내용들은 첨부된 자료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발전 기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측면들, 주민자치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그 자체로만 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읍면동 단위 안에서 주민들이 행정과 이어지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들을 해주지만 그 자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행정체계, 주민들의 개방성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졌을 때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건 주민자치회를 왜 제도화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떤 점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겠느냐. 그 핵심은 행정에서도 선거라든가 다양한 권한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행정의 권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넘겨드릴 수 있는 대표성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 대표성이라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확보되느냐? 아주 단순하게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 공개 추첨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정수라도 채우기 위해서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기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2기, 3기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좀 더 많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참여, 그리고 내가 꼭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회라든가 지역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와 협업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대표성들이 강화되는데 이런 대표성 기제들을 좀 준비해 줘야 된다. 시군에서는 여기 지금 부천시 의원님들 나와 계시고 부천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군에서는 개별 주민자치회를 전환시키고 읍면동의 권한을 넘겨놓는 것 이외에 시군 차원에서 이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기획들과 정책적인 지원을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방식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단년도 회계 안에 묶여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주민들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지역 안에서의 참여라는 것들이 공모사업이라는 방식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예산 처리상의 행정 처리상의 여러 한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과정들을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기능들을 시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시군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의 현상을 보면 시군에서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권한을 부여하고 그곳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셔라 라는 경우로는 읍면동 안에서 움직이는 내부적인 행정처리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상황에서 빠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도 기속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지? 행정은 주민자치회에 어떤 권한을 넘길 수 있지?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주민들은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이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방자치법에 혹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상에서 지역공동체나 주민조직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조직이나 공동체 조직에 대한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닐 뿐이지 충분히 지역 안에서 자치의 권한 아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의 공무원이라든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작업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기능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주민 현장에서 읍면동 생활권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장 꼽히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말씀드린다면 기초에서 가장 꼽혀야 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 기능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광역을 패스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총괄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앙과 기초의 직접 거래 같은 모양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표준화된 자치분권의 내용이나 주민자치회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위험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화 과정 안에서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 분담과 특히 광역단위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 형성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후반부 토론에 저희 팀장님께서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중앙정부 사업들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들을 지역화하고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만들고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시군에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용들이 대표적으로는 자치사업의 고도화, 정책 연계사업, 교육 및 컨설팅, 중간 지원의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도적인 접근을 할 때 외부적인 접근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만 잘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구조는 읍면동단위가 있고요. 읍면동단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조직들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 조직들이 있고요. 읍면동 단위위에는 기초행정이 있죠. 부천시라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읍면동 단위 안에서 주민자치회끼리만 움직이면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의 공동체 조직과 결합되는 방식들을 계속 노력해야 되고 지역 안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꼭 대표성이란 권한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제와 영역에서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는 방식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지역 공동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인 조직들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제도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공동체 사업이라는 형태로 주민조직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원해 왔죠. 그런 형태들도 여전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입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공동체 지원 정책들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다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는 건가요? 두 개의 영역은 함께 움직이는 구체지만 같이 움직여야 되는 주체지만 별도의 정책적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더 맞을 거고 그 둘의 협업이 무조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성화된 바탕을 가지고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계획도 세우고 자치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시군행정에서 난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주민들끼리의 놀이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러면 시군 단위 행정에서는 마을 읍면동 단위에서 올라왔던 결정사항들을 시군의 계획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적인 절차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 안에서 13개 정도 시군이 민관협치와 관련된 제도화를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민관협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에 대한 고민들의 가장 표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주민자치회의 권한들을 어떻게 시군계획으로 받아들일 거고 그런 시군계획들이 어떻게 광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끼리 한번 회의를 해봐. 그 이후에 반영은
공무원들이 공적 조직에서 결정할게. 결국에는 넘겨준 권한이 하나도 없는 형태가 된다. 그것들은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은 반쪽도 안 되는 주민자치의 내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번 달에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이 염종현 의원님 포함해서 한두 차례 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큰 고민들이 없으셨거나 때로는 잘못된 오해에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을 혹은 의회의 권한을 혹은 어떤 민주성이라는 측면들을 침해하는 것들은 아닐까, 혹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 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주민이 행사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 지역에서 주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권의 논리를 넘어서 지역 단위의 민주주의의 논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민주주의가 발달할 때 의회에 대한 민주주의의 천병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고도화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연결점들도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들을 시군과 광역에서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혼자서 진격 앞으로를 외치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지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천에 대한 하천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치사업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 파트너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주는 과정들이 조례와 자치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선진 사례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 발제를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